안녕하세요. 설원준입니다. 우리 신랑님들이 첫 화상 맞선을 준비하면서 신부에게 물어볼 질문지를 준비하는데요. 첫 화상 맞선 역시 제가 동행하며 보통 신랑님들의 질문이 끝나면 업체 공식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개하는 업체 질문을 참고하시어 신랑님 질문지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곤란하거나 예민한 질문이 있다면 저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첫 화상 맞선 업체 공식 질문입니다. 신랑님도 진정성을 갖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부님도 진정성을 갖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은 업체이기 때문에 곤란한 질문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나이, 키, 몸무게, 학력을 확인합니다. 지금 화상 맞선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로 신부 집이 되겠죠. 화상을 하는 장소가 야외 커피숍 같은 곳이라면 저는 그리 선호하지 않습니다. 신부가 집에서 또는 최소한 직장에서 시간을 내어 준비하고 화상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전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확인해야 되겠지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나요? 부모님은 건강하신가요? 보통 신부님들이 부모님의 건강이 문제가 있을 때는 축소할지는 몰라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모님께서 국제 결혼을 동의하셨나요? 한국을 포함해서 외국에 나간 적이 있나요? 얼굴이나 몸에 성형 같은 수술을 한 적이 있나요? 의외로 베트남 여자들 중에 코 성형을 한 신부들이 간혹 보입니다. 금전의 출처가 확실하다면 크게 의심할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형을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문신이 있나요? 여기서 문신이 있다고 하면 위치, 크기, 모양 등을 물어봅니다. 또한 신랑이 원한다면 보여줄 수 있는 부위라면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초혼이 맞나요? 한 달 동안 신부의 신상 서류를 준비하기 때문에 서류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지만 배치하였습니다. 신상 정보를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간혹이지만 매칭이 된 후에 서류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상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없는 것은 확실한가요? 이는 거짓말을 하면 진실을 당장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신부에게 직접 말하게 함으로써 추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압박을 넣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부 뱉은살 확인과 산부인과 검사를 합니다. 과거 임신 또는 출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산부인과 검사는 신랑님이 별도로 요청하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간혹이지만 실제로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순간적으로 거짓을 말했다고 해도 부모님까지 확답 요청에 아마도 거절 의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결혼 후 설날이나 생신 등에 부모님의 용돈을 드릴 수는 있지만 매달 의무적으로 주는 돈은 없다고 설명했는데 괜찮나요? 현명하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같은 고가의 물건은 업체가 한국에 가기 전까지 못 사주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이 질문에는 통역하고도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업체가라는 그 단어를 강조하라고 말을 합니다. 즉 신랑님이 인색한 것이 아니라 업체가 주도하여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신부님은 신랑님뿐 아니라 업체 사장도 나의 어쩌면 넘어야 할 허들이라고 느끼도록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공부만 해야 하고 업체가 생활비 이외에는 주지 못하게 하는데 괜찮나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업체가 주도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화상 단계에서 신부에게 알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약혼 후에 신랑님이랑 서로 핸드폰을 공유할 수 있나요? 여지껏 이를 거부했던 신부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에게 문제가 있다면 거절의 의사를 표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모든 SNS에 결혼 사진을 공개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왜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한국 가면 바로 일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부님이 한국어 공부를 좀 하면서 적응 기간을 갖고 일하는 것이 더 좋다는 입장이지만 단순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부님의 의견을 듣고 신랑님의 성향에 맞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혼자 벌어서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일할 목적으로 부모를 초청할 건가요? 이는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내진 않았지만 일할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부 부모님, 즉 장인 장모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 그 뒤로는 신랑님이 금전적으로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하는 측면은 아마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 신랑님과 신부님의 대화 중에 나온 대화나 대답에 따라 그때그때 질문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신부님의 전신 모습을 보고 싶다면 저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신부님에게 한번 일어나라고 대신 말해드립니다. 물론 제가 신랑님이 먼저 일어나서 전신 모습을 보여주시라고 사전에 설명드립니다. 화상 맞선 이후에 신부 측 부모님 확답 받고 사전 매칭이 되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통역이 지원되는 화상 데이트를 4회 정도 진행하고 카톡이나 잘로를 연결하여 개인적으로 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신상 서류를 번역 공증하고 출발합니다. 솔직히 이 과정을 신부 측에서 잘 상상해 보시면 문제 있는 신부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더라도 신부 역시 집에서 화상을 했고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기에 결국 자유의사에 따라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준비한 화상 단계의 시스템입니다. 또한 신랑님을 호구로 생각하는 여성이라도 저의 이런 공식 질문을 접하면서 굳이 한 달을 기다려야 할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여성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면서 자연스럽게 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뒤에 베트남으로 출국해서 현지 맞선을 진행하고 신부 집을 방문한 뒤에 신부 측 집에서 약혼식을 진행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약혼식은 반드시 신부 측 집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신부 측에도 적지 않은 책임이자 부담이며 또 하나의 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저와 통역이 신혼여행까지 동행하며 일과 시간에 신부님의 문제가 없는지 살핍니다. 신랑님은 일정 후에 저와 이야기할 시간이 많으니 연애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베트남 일정 마지막 날 신랑님에게 미리 허락을 받고 신랑님 옆에서 신부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합니다. 이 내용 역시 추후에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